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하면 이제 메르스 관련한 건데요. 네. 이 정치권 역시 이 메르스 관련해서 이 내부적으로 정쟁의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 좀 뒷전으로 물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메르스 방역 대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오후에 이제 청와대 신축관에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 기자 회견은 아니고 이제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거의 매일 그 비서실장하고 20번도 넘게 통화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항변 아닌 항변을 할 만큼 예.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지금 전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제 확산되는 데 대한 이 정책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판 여론의 화살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향하는 듯한 이 국민적인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굉장히 좀 긴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예. 실제 여론조사 세부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세가 굉장히 좀 높았던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부층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는데 주부층에서 이 급락하는 그 정도가 상당히 좀 눈에 환히 띄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들은 물론이고 예.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인지 이 오늘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정부의 메르스 방역 대책 대응 부분을 아주 강도 높게 질타를 했습니다. 예.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고 정부가 무능하고 제 역할을 못한다. 이제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겉으로만 놓고 보면 여당 최고위원 그것도 친박계 사장으로 꼽히는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직접 이 마이크를 잡고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정부의 대응을 질타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나중에 그 기자들하고 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설명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건데 네. 그 질타의 범위가 바로 이제 정부 부처, 핵심 부처,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지금 총리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청원 최고위원의 얘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비판의 화살이 이 집중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박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것을 막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 무능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질타를 하고 또 총리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실 지금 총리 인준청문회가 지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제 사흘간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총리가 빨리 임명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당청 관계에 있었다면 당에서 당연히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좀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친박계의 대장이니까 이럴 때 한마디 좀 해야겠고 더군다나 총리도 없고 애매한 상황에서 그렇죠. 대통령을 또 엄호할 수도 있기도 하고 자기 예, 존재 예. 이유도 좀 확인하고 그렇죠. 뭐 김무성 대표는 잘 못한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나름 판단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소개시켜 드린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이 이 메르스 사태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그리고 민심 이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역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당청 관계에 지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예. 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좀 일정의 무언의 압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조금 기류가 조금씩 아마 나타나고 내일 모레쯤이면 아마 지금 메르스 사태가 현재 확산 일로에 있어서 보건당국에서는 내일하고 모레가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한편에서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게 되면 아마 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친박계와 비주류 사이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을 두고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선.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그리 합치고 어떻게 해서 좀 전운이 고조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국회법 개정안 관련한 부분은 개정국회법 관련한 부분은 이제 사실 지금 현안에서 조금 비켜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를 두고 지금 친박계 청와대와 지금 비주류 특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 이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이 비판을 다할지 여부는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 사태가 작년 세월호 버금가게 지금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시각이 특히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 같은 비주류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가면 아마 조직된 목소리로 조금 터져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 기자가 언급해 주셨지만 물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교묘하게도 말이에요. 거의 네네. 1년 한 달 전쯤에 이제 세월호 사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도 우리가 무능함, 그다음에 국민된 도리로서 그저 지켜만 보았다는 거에 치떨리고 슬퍼하고 무기력해지고 나중엔 집단적 가해의식에 이렇게 빠지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도 당시에는 세월호 승선한 400여 명의 문제였지만 지금 이거는 불특정 다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예상 충격, 잠재 충격은 더 큰 거고 그렇죠. 초동 대응의 그렇죠. 미숙과 무능은 어쩌면 그리 판박이인지 게다가 세월호 사태가 처음에는 전 국민적 공분사항이었다가 청와대에서 순수한 유족만 만나겠다느니 불순한 세력이 끼어 있다느니 이러면서 이제 여야 간 진영 간 논리로 바뀌고 더러운 정치 쟁점으로 바뀌어버렸듯이 네네. 지난 4일 저녁에 박원순 시장은 충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긴 해요. 설령 본인의 대선 주자, 예비 주자로서의 인기를 위해서 그 심야에 긴급히 기자회견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라서 답답한 것보다는 위험을 알림으로써 구분케 하는 이런 충정도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막 십자포화를 퍼부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세월호 때처럼 무능하다가 여야 간 진영 간 논리로 바뀌어지느냐 해서 또 데자뷰 이러더니 이제 조금 그 뒤로 상황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여론 관리를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또는 야당 어떻게든 관리를 잘못하면
서령 메르스는 몇 개월 또 몇 주 있다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 초기 메르스 초동 대응 미숙이 남긴 상처, 정치적 정서 이런 건 꽤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지금 비주류 여당 내 이제 비주류 진영에서는 예. 사실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총선을 이제 책임지고 치러야 될 단위이고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국민적인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을 이 하루아침에 되돌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사태가 작년에 있었고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이 정부의 무능한 정부라는 이 네이밍이 이제 형성이 되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가 어떻게 그 전개가 되느냐와는 또 무관하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이 초동 대응 미숙 그리고 무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여당이 본격적으로 좀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서히 지금 정치권 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자들 하고 예. 이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하고 이 뭐 간담회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요? 그러니까 그 여당 핵심 인사들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이 메르스 사태를 보니 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미 뭐 SNS 상에서도 뭐 얘기가 돌고도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며칠 지나면 정부 여당에서 이 메르스 사태 이게 결국 북한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 여당 특히 이제 대통령을 위시한 그 주변의 인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국민 정서 혹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뭐 아주 심각하게 하는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인식의 편차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이 독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1. 청와대 인기가 별로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다. 2번. 큰 선거가 확 다가오고 있다. 대충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나저나 제가 정치 전문가 앞에서 아까 질문이나 따복따복 할 일이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길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서청원 친박계 좌장 의원이 오늘 뭐 내각 어쩌고 막 이런 말 한 거는 그렇게 큰 정치적 의미를 지금 단계에서 부여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 얘기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친박계 대통령 주변을 보고 주변에게 지금 어디를 이 포인트로 해서 네. 얘기를 해야 하는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시판 보니까 갑자기 방송 상태가 이상해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막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갑자기 끊겼고 햇살 한주님은 장난을 누가 하네요. 정말입니까? 어허, 왜 그렇죠?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혹시 장소까지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딘데 수신 상태가 아주 안 좋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것들요. 전화 연결은 다시 됐습니다. 양 기자님? 네네네. 네, 짧게 두 번째 얘기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다른 게 잠깐 드리면,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 얘기는 네네. 친박계를 향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를 네. 좀 자신의 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네.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정치권 안에서 선수들끼리 알아들으라 하고 대내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뭐 하나 더 할까요? 그 홍문종 맞아요. 그거. 의원 오늘 그 출석 소환했죠. 얘기를 네.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크죠. 오늘 지금
검찰이 지금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 이 두 사람에 대한 직접 소환 말고 나머지 이 소환용 리스트에 있는 6명한테는 서면 질의를 보냈다. 그런데 서면 질의 내용도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예. 뭐 아주 느슨한 질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사실 대충 덮고 이제 끝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컸지 않습니까? 예. 오늘 홍문종 의원이 이제 전격적으로 출두를 했고 본인도 뭐 가서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대체로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대선 자금 수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이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예. 이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전달한 걸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그 돈을 수수한 시점을 지금 2012년 총선 때로 잡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이? 네. 그런데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시점을 특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2012년 3월경 그러니까 총선 전에 총선 자금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서초동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칼날이 그렇게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뭐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오늘 홍문종 의원의 소환은 결국 좀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뭐 하나의 좀 통과 의례 이렇게 지금 뭐 사안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이 그냥 끝낼 수는 없고 누군가나 부르기는 불러서 사진도 저 찍고 해야겠는데 그중에 제일 이름도 2번이나 거론이 됐고 여러 가지로 구설에도 있었고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맡았던 역할도 있고 하니까 홍문종 의원을 부르긴 부르되 2012년 3월에 더군다나 홍문종 의원한테 간 게 아니고 더군다나 구속영장까지 기각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힘이 빠졌는데 그렇죠. 김근식 전 수석 부대변인한테 간 게 2012년 3월이다. 지금 이건 확인이 된 겁니까? 날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찰이 2012년 3월이라고 특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서초동 검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검찰이 그렇게 특정을 한 구체적인 근거가 네. 제대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검찰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원래 이제 홍문종 의원이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 사람들이 거론이 된 건 사실상 대선 자금과 관련한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도 이슈가 됐던 건데, 예. 오히려 지금 검찰은 포인트를 다른 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갔기 때문에 그 한 달 뒤쯤에 국회의원 총선이 열렸으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네. 쓰였을 거 아니냐. 그리고 12월 달에 열릴 대선 자금으로는 너무 이르다. 고로 대선 자금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믿어줄지가 문제인데. 문무일이라고 그래갖고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기대들을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시던 것 같은데 또 특검 소리 나올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메르스 확산 여부가 이번 주가 고비랍니다. 뭐 이거는 사회부 정치부가 따로 없고 개인 건강들도 잘 챙기시고 전화기 잘 갈고 닦고 조이고 해서 아껴 씁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고요. 도중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했던 데다가 갑자기 뭐 팟빵 시스템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좀 말썽을 부려서 청취에 에러가 있으셨던 점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건 일단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